레디. 뭐야? 액션. 전문가들만 영화를 논하는 시대는 갔다. 영화에 대해 숨김없이 터는 비전문가들의 본격 무비 토크. 여기는 스포일러입니다. 와. 네, 어쨌든 뭐 비전문가들의 무비 토크 스포일러 그 시즌 2라고 하고 싶긴 한데 뭐 미안한데 이거 자꾸 오류가 나가지고 핸드폰이 미안.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미안. 이걸 처음부터 자꾸 오류가 붙어서 이게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전문가들만 영화를 논하는 시대는 갔다. 영화에 대해 숨김없이 터는 비전문가들의 본격 무비 토크. 여기는 스포일러입니다. 네, 비전문가들의 무비 토크 스포일러 뭐 시즌 2라고 하고 싶긴 하지만 그 첫 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꾸 첫 회라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기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근데 저희가 사실 이거를 10개월간은 10개월 맞죠? 10개월 동안 찍었었죠. 파일럿만 7번인가 8번을 계절이 찍었는데 바뀌고. 네, 계절이 돌고 돌아 다시 겨울이 될 때까지 긴팔을 입었네요. 네, 이게 어떤 방송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고 모여서 이렇게 영화에 대해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상상하고 보시면은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목이 왜 스포일러죠? 네, 이게 왜 스포일러냐면요, 그 스포일러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 이렇게 영화의 결말이나 그런 중요한 복선이나 이렇게 반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의 결말이나 반전이나 중요한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다 할 겁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스포일러 시즌2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보기로 한 영화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인데요. 네, 뭐 몰랐던 것처럼 그 리액션 하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인데요. 네, 뭐 어제 사전 인터뷰 열심히 해서 어제 열심히 했잖아요. 일단 이 감독은 이 영화로 7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 수상했다고 하고요. 아카데미 52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그 황금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네, 줄거리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았어요. 치히로라는 초등학생 여자인데요. 이제 얘가 가족이랑 같이 새로운 마을로 이사를 가다가 중간에 어떤 되게 으시시한 터널을 지나는데 그래서 이제 치히로는 근데 그걸 먹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신들이 목욕을 하는 목욕탕인데 그가 말해준 것에 따라서 신비한 공간 속에 있는 유바바라는 마녀의 원천상이죠. 진정해. 지금 스토리 얘기하다 감정이 복받쳐서 부모님이 돼지가 됐다는 그거에 지금 감정이 복받쳐서 지금 어린애가 진정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네. 이거 인서트 들어간대. 말을 해줘야지. 알았어요. 그거 이렇게 볼게요. 치히로네 가족이 새로운 마을로 이사가던 중에 이름 모를 숲에 있던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호기심과 배고픔에 그곳에 있던 음식을 먹은 치히로의 부모님은 돼지가 되고 변하지 않은 치히로도 그 신비한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정체불명의 소년 하쿠에게 도움을 받게 되고 その人にここで働きたいって頼むんだ。断られても粘るんだよ。 그가 말해준 사항에 따라서 신비한 공간 속에 있는 유바바라는 마녀의 온천에서 일하게 됩니다. 契約書だよ。そこに名前を書きな。働かせてやる。 그리고 그곳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애니메이션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쵸.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하필 또 초등학생, 중학생 이때 본 거다 보니까 약간 그때 중학생이셨어요?
초등학생이었던 거. 고등학생 아닌가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걸 되게 어렸을 때 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어린 나이에 그냥 동화 같은 판타지물이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이거 촬영한다고 다시 보니까 그 영상 색감 같은 것도 되게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령들의 세계잖아요. 그 유바바의 온천이. 그래서 그 공간이 주는 어떤 환상적인 분위기들도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그 캐릭터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 그 가마 할아버지네서 일하는 그 까만 애들 이름이 뭐죠? 쿠로로 쿠보. 어째 걔는 너무 귀엽고 그 다음에 그 보 있잖아요. 그 유바바 아들 걔가 작아진 그 쥐랑 가서 다니는 그 까마귀도 너무너무 귀엽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브리 작품들 중에 입덕하기 제일 좋은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그런 색감이나 되게 환상적인 이미지에서는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가 또 귀여운 캐릭터도 있는데 그와 반면 이제 되게 그로테스크한 캐릭터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린 나이에는 어떤 의미에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뭐 가마 할아버지라든가 뭐. 근데 참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도 있구나 하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부모님이 돼지로 변한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돼지로 변하면 어떻게 하나. 초등학생 때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그럴 수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기존 애니메이션 문법의 틀을 깼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토리라는 거는 이렇게 권선징악 주인공이 나타나서 점점 성장하면서 악을 깨부수는 이런 이야기인데 반면에 이 만화는 그렇지 않고 그런 징악에 대한 부분이 다시 왔죠. 맞아. 네, 이 센과치히로에 대한 영화가 일단 해석이 감독이 이렇게 이 영화는 어떤 영화다라고 딱 내놓은 인터뷰가 있어서 일단 이거는 빠뜨리지 않고 일단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리는 스포일러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중학교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환경 파괴에 대한 영화로 봤었거든요. 이게 그 거기 강신 원래 강신인데 오물신이라고 해서 오물신이 왔다고 막 사람들이 다 막 저 손님 받기 싫어하는데 와가지고 막 쌤이 이렇게 그 손님을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 박혀 있던 자전거를 빼내니까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강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오염된 강이나 하천이나 자연이나 이런 걸 상징하는 그래서 환경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저는 처음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그 하쿠도 사실은 강의 신인 거잖아요. 센한테 도움을 주는 그 하쿠도. 근데 이 생각에 그 유바바의 온천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그 온천이 아니라 어디서 물을 데워가지고 그걸로 성님들이 목욕을 하는 그런 온천이기 때문에 하쿠의 강이 그 온천의 기원이 되는 물이 아닌가 해서 하쿠가 자신의 신분을 잃고 유바바에게 붙잡혀서 이용을 당하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은 이 지브리의 전작들과 다르게 좀 일본 특유의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온천 문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공간 안에서 입고 다니는 종업원들 짝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집 구조나 소품 같은 거에도 하나하나 일본적인 색채라고 해야 되나요? 일본 문화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지브리의 다른 작품들을 보면은 일본보다는 약간 유럽이나 서구 문명의 느낌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는 이제 뭔가 스위스의 약간 한적한 마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기도 했고 유럽식에는 스팀펑크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약간 SF에서 나온 장르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기관과 과학기술이 굉장히 그쪽으로만 발달한 어떤 시대를 약간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평행세계. 어쨌든 이 센과 치히로는 좀 기존의 그런 지브리의 스팀펑크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약간 일본 컬러를 좀 찾으려고 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항상 연기를 뿜고 다니는 겁니까? 네.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모노노케 히메도 감독했잖아요. 네, 거기서는 오히려 제가 일본식의 문화가 많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토토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토토로도 네. 미야자키 하야오 건가요? 네. 이게 뭐 그게 일본식이다 아니다를 전기 후기로 나눌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근데 좀 비교적으로 최근에 만들었던 작품들이 약간 유럽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 영화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하쿠 다치고 나서 치히로가 그 유아바의 언니인 제니바의 집까지 갈 때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거기서 좀 길게 잡히는 그 까만 어린아이 홀령을 혹시 보셨나요? 좀 의미심장하게 길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지브리 연작 중에 반딧불이의 묘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 오빠와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결국에 죽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홀령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토토로에 나오는 그 동생 꼬마의 홀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약간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아무나 갖다 붙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마루미 나리에티에 나오는 그 여자 엄지공주 같은데.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저는 그 유바바의 아들이죠. 애 이름이 본데 저는 이거 보고 프랑스어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단어가 보거든요. 맞죠? 아 형용사죠. 형용사인가요? 네, 아름다움. 그거를 유바바가 혼자서 이렇게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붙잡는 게 마치 그 판도라의 상자에서 이렇게 감정들이 이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바바가 자기만 아름다움을 독점하려고 이렇게 붙잡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가 이렇게 모든 걸 뿜고 나는 나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혼자 품으려고 했던 아름다움이 결국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이런 이야기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게 프랑스어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하요가 프랑스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배경 네, 배경이 스트라스부르크랑 꼴마르라는 도시인데 거기를 제가 가봤는데 진짜 똑같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길을 걷다 딱 뒤를 돌아보면 진짜 하울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정도로 거기가 배경으로도 유명한데 이제 그런 걸 배경으로 그렸을 정도면 좀 그 나라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장치로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거의 엔딩이 새드 엔딩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있던데. 왜 새드죠? 그래서 왜 새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새드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새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쿠가 결국 자유롭게 되지 못했으니까 이거를 새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온천을 다 지어놨으니까 자유로울 순 없죠. 아, 그 하쿠가 물 대주는 수자원이다 네. 이런 거는 수자원으로 영원히 착취되면서 남는 겁니다. 뭐 다른 수자원 구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게 이 수자원 현욱 씨의 수자원 이론이 정설은 아니니까 새로운 수자원을 구하면은 기존에 있던 수자원이 없어졌을 때만 구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하쿠가 거기서는 이제 처음에 유아를 찾아간 게 마법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왜 하쿠가 그 마법을 배워야만 했을지 그것도 약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결국 떠나지 못한 것도 마법을 아직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떠날 수 있는데 마법을 더 배우고 싶어서 남은 거다. 그러니까 아직 목표를 뭔가 달성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스팅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뭐 어땠어요, 다들? 오랜만에 하니까 좀 많이 어색하네요. 감이 어색해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4개월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네. 그래서 첫 회 아닌 첫 회를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조금 어색할 수 있었는데 뭐 다음 주에는 더 나아진 모습으로 뭐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나아지겠지. 장담은 못 해드립니다만 뭐 나아지겠죠. 그래서 제작진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리도 더 열심히 얘기를 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 보세요.